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기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팬사인회 다녀온 후기 겸 저처럼 이제 처음 팬사를 가지게 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인 받아온 앨범이거든요. 이 사운드웨이브에서 앨범을 사면은 그 중에 한 장은 빼고 배송을 보내주고, 이 한 장은 그 팬사인회 그 사인용 앨범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 받아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멤버들이 이렇게 사인해주거든요. 신유. 제가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니 사인 도니 사인 이렇게 있고, 다음 영재 짜자잔 영재 사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번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사인 받은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음 한진이 사인 이렇게 있고요. 다음 지윤이 사인, 와 이게 센스있게 옷에다가 이렇게 사인해줬고, 마지막 정민이 사인 이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이 앨범에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딱 내면은 이렇게 인덱스 한 대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이제 팬사 처음 가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팬사인회 이제 대면 팬사 기준은 플레이디스 기준이고요. 그리고 투어스 팬사인회 기준이라 다른 소속사나 뭐 다른 가수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팬사인회 당첨되면 이제 안내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일단 그 장소에 도착을 하면 줄을 쫙 서서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앞에 계신 스태프한테 신분 확인 받고, 그다음에 이제 통 안에 있는 번호표를 딱 뽑습니다. 그럼 그 번호표에 맞게 이렇게 이제 팔찌를 또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번호표 숫자랑 이 팔찌 안에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고, 그 옆에 이제 편지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멤버마다 이제 멤버별로 이제 종이 가방 같은 게 있고, 거기 안에 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넣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Q&A 넣는 것도 뭐 있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저는 Q&A를 못 넣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가면은 저도 꼭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 도착해서 확인하는 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인덱스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멤버별로 원하는 곳에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직원분들이 또 이게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멤버별로 잘 인덱스 붙여놨는지 확인해 주시니까 내가 사인 받고 싶은 곳에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시면 되고, 요거 포스트잇은 맨 뒤에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앞에 붙였다가 직원분이 이제 뒤로 또 붙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앨범은 이제 끝! 그리고 좀 대기를 하다가 이제 그 팬사 장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저는 정확히 시간 체크 안 해봤는데 7시에 팬사가 시작이었는데 제 체감상 한 6시 반쯤에 이제 입장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앞번호를 받게 되면 한 30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캠코더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이것저것 뭐 네임보드 있으면 네임보드 세팅하고, 그리고 팬사 아이템 이런 것도 막 정리하고 막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앞번호를 받으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번호를 받아가지고 좀 정신없고 좀 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행사장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설명했으면, 일단 저는 7번이라 가지고 이제 맨 앞줄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바로 캠코더 꺼내가지고 캠코더 설치하고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꺼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미러리스 렌즈랑 바디랑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들어가기 전에 결합을 하고 들어가세요. 저처럼 들어가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카메라 대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한 분들한테 미리 결합 받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미리 그냥 다 세팅을 해놓고 그냥 밖에서 그냥 대기하면서 그냥 팬사장 오기 전부터 그냥 카메라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세팅을 해놓고 그냥 가져오세요. 진짜 들어가가지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시간 없고 정신 없으니까 들어가서는 그냥 삼각대 설치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미리 다 세팅하고 들어가라. 저는 이게 미러리스가 결합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 10분 넘게 막 끙끙 막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거 비싼 돈 주고 이 카메라 미러리스 대여해 왔는데 이거 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해야 되는데 이 결합은 안 되지. 그러니까 막 계속 막 식은땀 흐르고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 거지,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눈치 보이고 옆에 분들도 막 정신없고 한데 제가 막 렌즈를 끼고 뺐다 막 이러니까 막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 막 불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포기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는 캠코더만 설치하고 그 미러리스 못 썼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못 건졌어요. 그래서 이런 일 없게 진짜 카메라를 미리 세팅하고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게 앞번호이신 분들은 이렇게 세팅하는 와중에 직원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신분증 확인할게요, 팔찌 확인할게요, 앨범 인덱스 이거 확인할게요, 팬사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하세요. 팬사템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었지 않나, 팬사템을 뭔가 위험한 게 없나 뭐 이런 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막 신분증 확인 한 번만 게 아니라 와가지고 저는 한 2번, 3번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카메라 세팅하고 정신없는데 와가지고 막 이거 확인할게요, 신분증 볼게요, 이거 보고 막 진짜 정신없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막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이제 줄 서라고 바로 앞번호니까 바로 이제 나오세요 해가지고 캠코더만 저는 달랑 세팅한 상태로 그냥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시 시작이니까 뭐 몇 분 전에 이렇게 줄 서겠죠. 그래서 줄을 또 서 있으면 앨범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도 항상 체크하니까 신분증이랑 앨범은 손에 딱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팬사템을 주렁주렁 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지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확인을 또 하십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막 팔찌도 확인하고 앨범도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것들 몸에
이렇게 뭐 전자기기라든지 녹음기라든지 뭐 위험한 물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검사를 하세요. 그 검사를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펜사템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훈이 펜사템 그 전달하기 이런 거 하나 있었고, 영재 펜사템 전달하기 이런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거 아이템은 엄청 크잖아요. 그 도로로르시의 대빵 큰 도로로르시니까 엄청 크고, 지훈이 펜사템은 한 4피스 정도 되는 세트여가지고 그것도 엄청 큰데, 영재 펜사템이 머리핀 같은 조그만 거였어요. 그래서 그 종이 가방 작은데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제가 그 대본을 좀 2장 정도 좀 큰 종이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대본 같은 거를 이제 뺏겼어요. 그래서 대본도 뺏기고, 그리고 제가 뭐 지갑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자잘한 것들 주머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빼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어디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들고 있는 그 영재 펜사템 들어있는 조그만 종이 가방이 이것도 제가 그냥 소지품 같은 건 줄 알고 그거를 쑥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 제 지갑이랑 이런 주머니에 있던 것도 이제 다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정신이 없으니까 제 그 가방이 거기로 간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영재 그 펜사템이 들어있는 그 조그만 종이 가방이 저기 약간 보관하는 그 테이블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펜사템 같은 것도 좀 큰 종이 가방이나 큰 가방에 들고 가세요. 그래야지만 직원분들도 아 저거는 펜사템이구나 딱 좀 인지가 되고, 이 대본은요, 이 어떤 데는 대본도 못 가져가게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투어스는 대본은 가능하고 대본 사이즈가요 딱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그냥 정말 너무 그냥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까먹지 않게 그냥 뭐랄까 정말 비상용으로 가져 올라간다는 정도의 느낌이 한 요 정도는 가능하지, 저는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를 종이를 2장을 가져가니까 하나는 이제 뺏어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멤버 앞에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종이로 막 읽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뭐 커봤자 요 정도 한 장만 가능합니다. 이런 게 다 확인이 끝나면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맛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팬사도 처음이고 뭐 별의별 약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막 펼쳐지다 멘붕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막캠이나 이런 거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캠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진짜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 카메라 보고 멘트 해줘 얘기해줘 라고 할 때 막캠을 이제 막캠한테 보고, 그러니까 막캠을 보고 그걸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제 캠코더 보고 하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진짜 올라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제 거 보고 계속 하라고요. 막캠을 보고 해야 되는데 바보 같죠? 맞다,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보세요. 이게 펜사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러실 겁니다. 이제 옆에 계신 이제 CQ분께서 이제 옆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가라 그죠? 그럼 저는 이제 또 처음이고 하니까, 그리고 정신도 없으니까 네네네 바로 갈게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신없이 이제 짐 챙겨서 넘어가요. 근데 도훈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손 흔들고 있는 거를 볼 새가 없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다른 펜사 영상 후기나 이런 거 보면은 대다수의 초보 펜사러 분들, 그러니까 펜사를 안 가보셨던 분들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봐주는데 그냥 무시하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냥 바보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다 하면은 이제 멤버마다 순서대로 이제 그 대면 펜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한 1분 내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좀 길게 하면은, 운 좋게 길게 하면 한 1분 30초까지 하는 것 같고, 짧으면은 막 50초, 45초, 진짜 어떤 분들 정말 되게 최애분이랑 짧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분 내 정도 얘기를 하니까 미리미리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거 말할 거 진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시간도 좀 재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펜사에 당첨이 되면 약간 뭐랄까 마을의 희망 같은 그 사람이죠. 저 펜사 됐어요 하니까 이제 저랑 친한 동네 분들 이 사이에서 야 희망아 너가 희망이다,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너 믿는다, 너 잘 다녀야 돼, 약간 정말 그 조선시대에 뭐라 그래 과거 보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희망을 걸어요. 야 한양에 잘 가가지고 가서 시험 잘 보고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기롭게 야 질문 하나씩 다 준비해, 내가 가가지고 다 얘기해줄 테니까. 근데 웬걸 못했습니다. 진짜 1분 내외니까 정말 한 명 정도 질문밖에 못해요. 안 돼요, 진짜 안 돼.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펜사를 간다면 요건 진짜 꼭 미리 할 것 같아요. 편지를 미리 써놓는다. 제가 편지를 안 썼어요. 편지를 약간 펜사 전날이나 펜사 당일날 쓸 수 있겠거니 하고 그냥 맘 편히 생각하고 있다가 진짜 정신없고 바쁘니까 편지를 못 썼고, 그리고 이게 편지가 약간 그 얘기가 있어요. 2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면 펜사 하는 그 날에 편지를 써가지고 스태프분들이 또 이제 편지를 이제 걷어가시거든요. 그때 편지를 보내야, 그때 편지를 이제 건네줘야 멤버들이 이동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펜사 끝나고 버스 타고 이동할 때 그때 편지를 읽는다. 그러니까 펜사 때 무조건 편지를 써가지고 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과, 두 번째, 그때 주저하더라도 이걸 다 검토하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더라도 어차피 바로 못 본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두던 나중에 두던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투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는 진짜 무조건 써놓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다음에 간다면 미리 편지를 좀 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팬사가 처음이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해봐도 약간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초보 덕질러한테 맞는 그런 약간 영상이나 글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팁과 노하우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저번 영상 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다른 멤버분들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팬사 다른 멤버분들 거 이렇게 쭉 보여드렸고, 제가 신유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신유도 이제 다른 동료분들한테 질문 한두 개 내가 해줄게 하고 받았는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까 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이제 제가 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것들, 신유님한테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했던 게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만 좀 하고 왔고 다른 동료님들 질문이랑 이거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리고, 아무튼 제가 신유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투어스를 이렇게 막 좋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리더 신유님, 리더가 이 신유님이라는 거가 진짜 제일 크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되게 리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투어스에 좀 이제 관심 갖게 된 다음에 이제 자컨이나 이런 걸 보고 약간 멤버별로 이제 이런 친구구나라는 걸 이제 볼 때, 신유라는 친구가 정말 뭐랄까 이제 약간 특별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 신유도 인프피 리더잖아요. 근데 저도 인프피 리더거든요. 그리고 신유도 이제 누나 2명이 이제 막내잖아요. 저도 누나 1명이 이제 막내거든요. 저도 똑같이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 막내. 에다가 인프피.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밈 좋아하고 리더랑은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그 본투비 태어난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리더를 하기에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리더는 계속 안 했었고, 뭐 단장, 부반장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위화부장, 뭐 총무 뭐 이런 거만 했지, 완전 진짜 리더가 되는 거는 맨날 꺼려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걸 잘 못한다, 자격이 없다, 나는 안 맞는다. 실제로 그런 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리더를 안 하고 있다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팀장을 하게 되고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딱 회사에서 팀장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실패를 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되게 그때 당시 팀원분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아직도. 그리고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리더 역할 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 제가 극복을 하려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어떤 그 약간 이런 대표님이나 이런 리더분들의 이런 뭐 강연이나 또는 약간 소모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뭐 조언도 구하고, 되게 나름대로 되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딱 신유를 봤을 때, 일단 투어스라는 그룹도 좋지만 이 인프피 리더인 신유가 이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더가 신유기 때문에 투어스다워진 거구나. 정말 투어스만의 매력, 그리고 요런 이 감성, 이런 게 이제 신유가 리더이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유가 리더로서 정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팬사 날에도, 이 팬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마자 이제 저도 인프피 리더고 되게 인프피 리더서 되게 힘든 거 알고 있다. 되게 그래서 되게 잘 해주고 계시다. 참 진짜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자세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신유가 이게 눈빛을 초롱초롱한 눈빛을 막 봐주는 거예요. 잠시만. 저 눈빛. 저는 여기서 이 팬사 날 이제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가 터지면서 멘붕이 온 상태에서 제가 이 눈빛을 보는 순간 그냥 치유가 됐습니다. 그냥 정말 사르르르 녹더라고요. 모든 그 슬픔과 분노와 되게 약간 우울함과 이 팬사 이거 어떡하나 막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눈빛을 본네? 정말 그 광명을 본 거죠. 모든 그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정말 이게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인프피 리더로서 힘들지 않냐 말했더니 약간 공감해주는 그 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리더 얘기하니까 약간 엄청 집중해서 보는 게 또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가 저도 모르게 그냥 나왔는데, 제가 다른 동네 분한테, 그러니까 생카 날이었어요. 제가 생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약간 손님 없을 때 그 동네 분이랑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옆에 앉은 동네 분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라겠는데, 근데 그분도 인프피여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이제 내가 이제 도훈이 생카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내가 이렇게 도훈이가 최고, 도훈이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투어스의 도훈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못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못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투어스를 좋아하고 이 투어스 도훈이가 최애가 돼서 이렇게 내가 생카까지 열 수 있었던 데에는 신유 덕분이다. 그러니까 신유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투어스를 좋아할 수도 없었을 것 같고, 이 투어스라는 그룹의 도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훈이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생카도 열고 이런 거지, 다른 그룹이었으면은 이렇게 하지 절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투어스라는 그룹이 되게 소중하고, 나는 그래서 신유한테 너무 고맙고, 신유가 리더로서 잘 이제 정말 잘 투어스 끌고 와서 진짜 투어스 너무 소중하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계신 동면이 눈물.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신유님한테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진짜 리더 신유님이 정말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소스 잘 이끌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갑자기 번뜩 또 하나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꼭 얘기하겠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리더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가 리더 역할을 한 게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제 좀 약간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됐구나 생각했던 게, 특히 내향인 분들 또는 인프피를 포함한 내향인 분들은 리더가 됐을 때 약간 다른 일반적인 리더라고 불리는 분들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은 의뢰 약간 뭐 통솔력도 있고 막 사람들 막 리더십도 있고 막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되게 할 말할 때 할 말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그런 거에서 탁 멋있게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영화 드라마 또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봤던 그런 리더분들의 모습을 이제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초보 팀장이나 초보 팀장일 때, 초보 리더일 때 그랬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그냥 실패를 했었거든요. 약간 제 스스로는 리더십이 조금 이제 생겼다, 좀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거는 본인의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따라하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리더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나만의 리더십,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그 팀원분들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팀워크를 위해서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진짜 리더십이 생기는 거지, 따라한다고 해서 절대 뭔가 인정받는 리더가 되거나 정말 팀을 좋게 만들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떠올라서 신우님한테 했던 거고, 신우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리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따라 할 때는 다 실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프피만의, 내향인만의 리더십을 찾아가고, 그냥 그 본인의 리더십, 그러니까 신윤환의 리더십을 이제 진짜 잘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본인만의 리더십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요? 이렇게 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신유 정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요. 정말 저는 제가 2월 초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팬사하고, 신유님한테 진짜 제가 투어스 리더로서 정말 저는 존경하고, 솔직히 저보다 엄청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정말 제가 만약에 저 나이에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됐다? 전 정말 미치고 환장했을 것 같아요. 진짜 포기하고 답이야.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유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투어스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고, 신유님만의 리더십으로 앞으로 오래오래 투어스를 끌고 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이제 팬사날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그 팬미팅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눈물 콧물 쏙쏙 빼갔잖아요. 근데 그때 신유가 이제 뭐랄까 리더로서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 막내이기도 했었고, 항상 막내였는데 이제 아이돌 그룹의 이제 투어스의 리더가 되려고 했을 때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까지 올 수 있었고 팬미팅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정말 눈물 버튼 그냥 꽉꽉 눌림 당한. 그리고 멤버들도 정말 리더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투어스의 리더가 신유가 아니면 아닌 건 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멤버들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랄까 되게 약간 감동적인 팬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팬사인회 다녀온 이제 후기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제 영상 쌓인 게 너무 많거든요. 영상 쌓인 게 많은데, 근데 지금 또 여러분 컴백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달 컴백 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작년의 데자뷰예요. 작년에 저 컴백하기 전에 밀린 영상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라스트벨 컴백하기 전에 막 브라브라 편집해서 올린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4월달 컴백하기 전에 제가 2월 말 3월 내에 작년에 찍은 것들을 엄청나게 좀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